이 스마트 시티는 시대 흐름상 오긴 올 건데 그거를 나쁜 사람들이 차지해서 악하게 이용하도록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우파 정치 참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강용석도 옳고 김세희도 옳습니다. 그 사람들 개인적인 인간적인 인간이고 인간으로서의 감정적 개인적 자유를 누리게 놔둬요. 우리가 지향하는 게 자유잖아. 그 사람들도 개인으로서의 자유가 있어요. 삐뚤어지고 싶은 자유가 있고, 인간적으로, 고집 피우고, 못난 모습 보여주고, 화나면 화도 내고, 실수도 하고, 그런 자유가 있어요. 왜 자꾸 그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심판하려고 들지?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들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누가 누구를 도덕적으로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가만 보면 뭐 김세희 성격이 어떠니, 강용석 성격이 어떠니, 다들 착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들 동등하고 평등하지. 일적으로만 봐요. 일적으로만. 효율만 보고 해결책을 찾고 우리 아직도 우파들 겨우 윤석열 대통령 겨우 당선됐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를 받쳐주는 힘이 약하면 저 통제파에 야합해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혼자 열심히 해봤자 국민들이 여론을 받쳐주지 않으면 힘이 없는데 이렇게 큰 스피커커 같은 데들이 픽픽 쓰러지면 자기들도 윤석열 대통령도 좋은 마음이 있더라도 그 적들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적진분열을 하지 말자. 오늘의 교훈. 적진분열하지 말고 정신 차리자 다들. 김세희가 옳고 강용석이 옳고 그게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한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자, 차라리 강용석, 김세희가 재밌고 매력있고 연예인으로서 좋으면은 그냥 팬덤으로 하세요. 팬덤으로 하시고 정치적으로 뭐가 옳리 그러니 애국이니 우파니 그 얘기하지 마시고 연예인적으로 하시고 정치적으로 옳다 그러다 목회의 자꾸 그 선거 때 얘기를 하고 옳다 그러다 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그냥 김세희가 싫다고 하세요. 그냥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해서 화나고 난 피해자고 억울하고 김세희 대표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난 그런 마음 아니었는데 나한테 변명할 기회도 안 주시고 나를 나쁜 사람 만들고 정말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우선 정치적 그 궤변을 들어가고 하는 게 그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유치한 거지.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응? 나 진짜 강용석 변호사님 돕고 나도 뭐 잘해보고 싶고 홍콩에서 이까지 왔고 내 조경 회사도 뭐 건축 회사도 못하고 한국 와서 내 가족도 있는데 나도 이렇게 유튜브하고 이렇게 살 수 없고 응? 잘 돼야 되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그냥 차라리 남자답게 주먹 다짐해. 계급장 띄고 서로 고소하지 않기? 이러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맨주먹 싸우고 남자 새끼들이라며 내가 남자면 그렇게 한다. 말로 방송 틀어놓고 여러분 제가 그랬고요 이랬고요 저런 녹취 들어보실래요? 내 녹취 나쁜 거 다 빼야죠. 요거 빼놓고 얘가 이랬고요 하면서 고자질하고 일러바치고 요러지 말고 내가 만약에 유튜브하고 싸우잖아요? 나는 일단 전화를 해. 말로 할 수 있으면 하는데 또 내가 먼저 폭로 안 해. 저쪽에서 하잖아? 그럼 잘못됐어 사실이.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지. 차라리 그걸 고소를 하면 고소를 했지. 전화를 해가지고 한판 싸우든가 아니면 내가 잘못했다. 다독고 잊자. 잘할게. 미안. 이러고 치우든가. 그게 안 되면 나와. 피 터지게 한판 싸우고 응? 코피 질질 흘리고 하면은 휴지로 콧구멍에 피 막아주고 한강 보면서 맥주 한 캔 하고 그냥 그래서 월급 100만 원 더 올려주면 되겠나? 뭐 이렇게 하고 가는 거지 그냥 한 6개월 있다가 또 그러면은 또 섭섭하다 그러면은 또 한 판 싸우고 월급이 또 100만 원 또 올려주고 인생 사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구구절절 뭐 재미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세상 인간사는 그 푸는 거를 쉽게 풀어야 돼요. 나도 옛날에는 막 따져들고 막 이런 성격이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술 안 쳤을 때 나를 싫어하더라고. 술 안 쳤을 때 나 막
고지 다 따지고 막 그래서 나를 싫어하고 그랬는데 술 취고 나니까 제2의 자아인 나는 그러고 다 필요없어 됐고 그래서 노래방 꼭 쌓아놓고 잊어버리고 뭐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 사람들이 인간적이라고 비논리적인 내가 너무 좋아서 맨날 이렇게 술자리 부르고 하던데 그때 나 처음 알았어. 와 나만 빼고 여기 다 모여 있었네? 내가 이 비인간적으로 사니까 사람들이 술자리에 나를 안 불렀던 거야. 근데 내가 술 먹고 좀 인간적으로 대하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웃어주고 속 얘기도 하고 술자리에 나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술 취했을 때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지킬 박사처럼 그 내 제2의 자아가 있거든요. 술 취하면 나오는 정반대의 성격이 스텔라라고 있는데 스텔라를 다들 좋아해 사람들이. 진아는 싫어하고 아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니 어서오세요. 오랜만이네요. 이제 방송 그만 마치려고 했는데 아 박근혜 대통령님 얘기 잠깐 해야지 제목에 써놨으니까 그 앞에 계신 분들 뭐 근황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이 지금 사저에 안 계신 것 같다. 그 달성 군수 당선되신 최재훈 그 군수인가? 그분이 인사드려 갔더니 안 계신 것 같다고. 그리고 경찰들도 합주럽고 해가지고 경호원이라든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 가셨다는 소리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 탄핵에 관해서 유엔에 제소해 놓은 거 한때 MH그룹의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되게 머리 길고 그 미녀 있으시죠? 되게 그런 그 무슨 정치사범 이런 사람들 그 컨설팅 해주는 그분이 와가지고 한국 오신 적 있잖아요. 그래서 그 뭐 유엔에 제소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도태우 변호사님이 제네바인가? 거기 가셔서 그 변론 해주시고 하셨는데 아유 거봐 뭐 있겠어 하고 몇 년이 흘렀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나와 계시잖아요. 나와 계셔가지고 이제 재판에 참석하실 수가 있으셔가지고 재판에 참석하러 갔다는 얘기도 있고 확인된 바는 없지만 어쨌거나 지금 사저에 안 계시는 것 같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봐도 어쨌거나 지금 국내적인 여론도 뭐 대충 국민들이 알아보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탄핵 당시도 물론이고 최서원한테도 그렇고 삼성에도 그렇고 평생을 뇌물 한 푼 10원 받았다는 것도 일단 안 나왔고요. 그리고 뭐 최서원 같은 여자 말을 왜 듣냐, 무능함 때문에 쪽팔려, 뭐 화가 났어. 이렇다 하더라도 한 5년을 연세가 드신 여성의 몸으로 고생을 하셨으면 충분히 차고도 넘치게 고생을 하셨다는 거. 국민 정서상으로도 거의 뭐 용서가 다 됐잖아요. 그냥 화난 거 정도는 풀어주는 정도.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그 초법적인 문제는 외교적인 문제로밖에 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박근혜 대통령님이 외국어도 잘하시고 현명하시고 에티켓도 좋으시고 하셔가지고 모든 외국 지도자들이 같은 지도자로서 되게 존경하고 친화적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사태 때도 그 나라 국민들이 그렇다는데 남의 외국 그 내정에 간섭을 할 수 없으니 도움을 못 줬던 미안한 사람도 있을 텐데 이번에 만약에 유엔에 제소가 돼서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 남은 임기 1년 내나 다시 할 거야. 이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명예회복을 바라실 건데 그 정도라면은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각 국가 지도자들도 얼마든지 도와주고 싶어 할 거예요. 하다못해 무슨 성명서라든가 뭐 추천서라든가 무슨 청원서에 뭐 서명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방법 정말 좋다. 박근혜 대통령도 나름대로 스스로 명예회복 활동을 하긴 하셔야 될 텐데 나는 그 국내에서 이게 자원봉사 활동 같은 걸 하시면서 일종의 뭐 테레사 수녀 같은 이미지?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저런 분이 이상한 국정농단을 했을 리가 없지 이렇게 푸시지 않을까 했는데 그건 뭐 지금 건강도 안 좋으셔서 그렇게 하시지도 못할 뿐더러 그것도 그거지만 어쨌거나 정치적으로 또 풀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역시나 박근혜 대통령님이 알아서 현명하게 잘 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순실도 조국 때문에. 그 정유라 씨를 보면은
어린 나이에 험한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럼에도 어린 아이들을 셋이나 낳고 그러면서 죽지 못해 살면서 어떤 그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초월해가지고 일종의 거의 현실 타결을 한 것 같아. 어떤 영적인 초월성?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은 진짜 정답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영적 정답을. 그래서 그런 정유라 씨도 강용석 변호사님 유세도 돕고 가세연에도 많이 출연해주고 했던 만큼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명예회복 시켜드리고 싶어서 지금 본인도 어려운데 저렇게 열심인데 그 중심에서 함께 해주리라 기대했고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가세연이 지금 이 사태가 난 걸 보고 얼마나 안타깝고 당황스럽고 마음이 씁쓸하겠어요. 그래갖고 이봉규 TV 이런 데도 나갔던데 이봉규 TV 그분은 그래도 종편 패널이나 그쪽 계열들이 패널 출신들이 밤이당 그쪽 계열이라도 그래도 마음이 좀 착하셔가지고 그런지 우리 애국 세력에 가까우세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 지금 뭐 근황이 그렇다. 그리고 그 새마을 방송 저는 그게 그냥 김소연 방송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채널 주인이 그 같이 하시는 김종현 부장님 뭐 그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나 약간 헷갈렸는데 그분이 뭐 소멸하고 싶다더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뭐 되게 비관적인 커뮤니티를 써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그 김소연 변호사로 알려진 송이버섯 그분이 잘못했어 내가 새벽 3시 같이 가서 빌게 이러는데 수원도 가셔갖고 무슨 법원 일도 보시고 그 목회하고 합방도 하시고 그리고 강용석 변호사님하고 딱딱 안 맞아갖고 지금 많이 당황도 스럽고 곤란할 텐데 난 내 생각에는 김종현, 김소연 연자 돌림이길래 조금 둘의 관계나 이런 걸 봐도 남동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대표님 그러면서 막 그러길래 설마 김재희 대표는 아니겠지 그런데 김종현 부장님 그분한테 그런 것 같은데 싸워서 그런가? 아까 그래서 목회 방송 처음에 보니까 수원에 가셨다고. 근데 그 방송에서 그 동생인지 아닌지 모르지. 김종현 그 부장하고 방송 때 티격태격하고 하는데 요새 김종현 부장이 혼자 방송하면서 재밌다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나 보더라고요. 그럼 와중에 뭘 때문에 싸웠는지 모르겠지만 막 엄청 비관적인 얘기를 하고 김소연 변호사는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강용석 변호사도 웬만하면은 어디 가서 채팅 같은 거 하시는 분이 아닌데 방송 끝나고 진짜 마지못해 끄기 싫은데 억지로 끄고 2차장 그분도 바로 안 끄고 괜히 한 바퀴 둘러보고 쓸데없이 시간을 질질 끄는 게 그 두 분 다 강용석 김소연 때문에 방송 끄기 싫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채팅자들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억지로 껐는데 거의 의도적으로 방해했다 내가 볼 때는 기분도 나빠하는 것 같고 그 강용석 변호사가 들어온 것도 김소연 변호사도 이상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둘 다 삐졌어. 이 스페인 가는 게 목회의 김소연 변호사도 방송으로만 통해서 듣지 따로 그 상의나 통보를 받은 게 없어 보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자기네들이 그런 상황에서 뭉치지 못할 망정 이런 칙을 받는 게 불안하고 섭섭할 거예요. 유튜브 연대는 그래서 싸운다니까. 무조건 싸워요. 반드시 싸웁니다. 100%, 200% 싸웁니다. 잘해줘도 싸웁니다. 잘해줘도 기어오르고 잘해줬는데 니는 왜 안 잘해줘도 싸우고 가만히 있어도 날 무시하고 싸우고 하여튼 곧 죽어도 자존심인 게 유튜버들이기 때문에 연예인 비슷하게 그래서 그 김소연 변호사 그러는 거예요. 단독이라면서 그러니까 강용석 변호사도 단독이라고 하니까 단독 충격 이러니까 내가 알기로 할 게 없는데 뭐가 단독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내 방송 끊었는데 싶어서 기분이 나빠서 들어봤겠지. 들어오니까
내가 들어왔으니 빨리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강용석 변호사님은 그 방송 끄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아니 시간이 30분 지났는데 아직도 그거 전격 공개 안 했으면 없는 거라고 그거.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데?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한번 얘기해봐라.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이런 식이었지. 그러니까 김선 변호사님은 제일 처음에 그 앞전에 얘기하기를 원래 그 김성진 그분에 대해서 그 변호사 뭐 하기로 한 게 강용석 변호사 자기 뭐 이렇게 둘이 뭐 하기로 했는데 강용석 변호사가 스페인을 가셨으니까 못하니까 제가 됐죠. 근데 자기한테 말도 없이 이러는 거야. 상의도 없이 말도 없이 갔다는 거야. 목케이도 그러죠. 자기도 가고 싶었는데 이 차장만 데리고 갔고 둘이 버렸다니까? 응? 둘이 버린 거 맞지. 그랬는데 그래도 강윤석 변호사님 슈퍼챗 200만 싸주면 봐드리고요. 이러는데 그 농담 같아도 그 은근히 그 신경 쓰이거든. 왜냐면 유튜버들은 시청자들 앞에서 쪽팔리기 싫어하거든. 꼭 유튜버들이 슈퍼챗 좀 착착 크게 싸주고 해야죠. 아, 돈 많이 버는 유튜버구나. 사기꾼들이 크게 사업하시는 사람들이 비싼 외제차 타고 다니는 거랑 비슷한 거야. 슈퍼챗도 좀 크게 싸줘야 아, 돈 많이 벌고 잘 나가는 유튜버구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용석 변호사가 나 그 카드 등록이 안 돼서 못하는데 그거 되게 쉽거든요. 해외라서 안 돼? 글쎄 그게 그럴 수도 있겠다. 뭐지? 외국에서 싸도 한국의 통신이라서 그 달러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화폐로 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원화로 된대요. 하여튼 뭐 그거는 뭐 그렇겠죠. 뭐 설마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꼭 그 핑계 같으니까 그럼 계좌이체 해줄게 해가지고 뭐 뜨면 이렇게 싸주는 게 자꾸 싸주는 이유가 그래 단독 충격 빨리 해봐라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좀 듣더니 아니 1시간 반 접견한 걸 뭐 10시간 할 모양이네 하면서 좀 이따가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짜는 거지 좀. 응?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단독 충격이니 어쩌니 합방하면서 자기 강용석 팔아가면서 어그로 끌어서 무슨 예능 방송 같이 해가면서 자기 방송도 못하게 끊어가면서 했는데 별 얘기도 아니고 뭐 변호사 맡았다. 김성진 변호사 맡았다. 김성진 변호사 맡았다. 김성진 마르고 잘생겼고 스마트하고 똑똑하더라.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을 우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 좋게 얘기해줄 필요는 있지만 한 번 정도면 족하지. 그렇다면은 김성진이 사기꾼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나중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김소연 변호사가. 자기가 사건 많이 맡아보면 피해자와 피의자는 한 끗 차이라고.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김성진이 사기꾼이 아니게 되면 그 사기꾼 아닌 사람, 피해자한테 접대받은 이준석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예요. 응? 사기꾼이 아니고 착한 사람한테 그냥 접대받은 거는 이준석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언론들이 그렇게 몰고 갈 수도 있다니까. 되게 위험하게 자꾸 그러는데 컨셉 잘못 잡는 겁니다, 그거. 사실 난 처음부터 김성진이 감옥에 들어왔다고 하길래 저거는 뭐 의도한 사기꾼은 아니고 왜냐면 진짜 사기꾼들은 애초에 지가 나서서 안 해요. 숨어있지. 가짜들 바지 사장하고 다른 사람들 시켜가지고 하지 지가 안 나대요. 보통 사기로 잡혀 들어간 사람은 사업하다 망해서 돈 못 주면은 이제 사기로 일단 잡혀 들어갑니다. 근데 그 사람 하는 행태가 반기문, 이명박, 박근혜 키즈라는 이준석 다 녹이고 다녔잖아. 그럼 이게 소환이 얼마나 좋겠어. 사기꾼이 달리 사기꾼이에요? 딱 보니까 김소연 변호사가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했어. 사기꾼한테 넘어 들어갔어. 사기꾼들이 잘하는 거는 학문적으로 똑똑한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천재란 말이야.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넘어가주는 척만 해야지 완전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김소연 변호사가 김성진을 이용하기 위해서 편들어주는 건 좋은데 내가 계속 보니까 진심이야. 김성진에 대해서 진심이야. 그러면 안 된다니까. 장사 하루 이틀 해?
그냥 그런 척만 해주고 이용해먹고 언제든 통수 칠 생각을 해야지. 사기꾼이라니까요. 특히 그런 사기꾼들은 김소연 변호사가 지금 그 호구처럼 행동하면은 원래 통수 칠 생각이 없다가도 그 사기꾼의 그 기질이 본능이 올라온다니까. 그리고 그거 자기네들도 뭐 내 방송에서 뭐 해서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얘네들 몽벤져스 같이 뭐 예능 그 병맛 유튜브로 간다. 내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네들도 자꾸 그런 것만 하니까 슈퍼챗이 안 터지니까 우파에서 정치 방송 하는 척 하던 거 이준석 계속 하는 척 이준석이 뭐 가세현만 낼 것이냐 우리도 한다 하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 김성진이라든가 그런 제보들이 가세현에 들어왔잖아요. 가세현의 것이지. 그 김소연 변호사나 이런 사람한테 김성진이 연결이 된 게 가세현도 통해서 한 거잖아요. 가세현하고 확실히 끊고 싶으면은 그쪽을 하더라도 최소한 김세희 대표님한테 상의는 해야 돼요. 그게 응?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잖아. 애들이 아니고 프로잖아요. 프로 변호사고. 아무리 서로 감정이 안 좋더라도 일에 관련돼서는 얘기를 해야지. 그게 성숙한 어른으로서 할 일이지. 너무 이렇게 미숙하게 어린아이처럼 지금 그러고들 있다. 그러니까 강용석 변호사도 방송을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업으로 끌고 자기 팔고 내 방송도 못하게 하고 나를 갖다가 거머리처럼 피를 쪽쪽쪽쪽 빨아먹는데 둘 다 내가 키워주고 받쳐주고 내 슈퍼챗 후원금 인기 나눠줘야 되지. 줄 것만 있지 얘네들한테 받을 게 없어. 김세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나를 갖다가 자꾸 이 사회 이슈의 중심에 세워주고 끊임없이 정치인으로서 활성화를 시켜주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하고 정치인과 연예인으로서는 사람들한테 잊혀진다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기자들한테 계속 회자가 되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대부분 연예인들이 사실은 큰 수입은 행사 떼어서 받죠. 행사 한번 떼어서 1, 2천만씩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TV 출연하는 거 엄청 귀찮아요. 출연료 20만원, 30만원. 그 TV 출연을 한 번씩 하는 이유가 뭐냐면 행사를 띄기 위해서는 TV에 나오는 연예인이다. 이런 이미지로 잊혀지지 않아야 행사를 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용석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 화제가 돼 있어야지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비전이 있는 거죠. 최소한 그래도 김세희는 그걸 해주고 그리고 후원금 가지고도 뭐 김세희 인마이 포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그 가세현을 위해서 그 애국 활동을 위해서 너무 써서 탈이지. 사적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다는 거 강용석이 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비교해서 볼 때 이 조강지처와 내가 잠깐 한눈판 오피스 와이프 모케이랑 비교가 되면서 정신이 차려지면서 한번 그런 경험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조강지처가 좋더라. 강용석 변호사님은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 이번에도 또 느끼고 있다니까? 내가 미쳤지. 저 목회이나 뭐 주변 그 애송이 같은 사람들 말을 믿고 내가 김세희를 못 믿고 나를 진심으로 위해주는 김세희를 못 믿은 내가 잘못이네. 이러고 있겠지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여행은 목회와의 아름다운 거리두기가 될 것이다. 서로 등에 칼만 꽂지 말자. 그래야 되는데 내가 다 이렇게 해버려갖고 좀 하긴 뻘쭘하겠지만 그러니 유튜버들은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응? 당신들이 나쁜 의도 갖고 해가지고 순진한 시청자들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유튜브 시대가 됐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들이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속내를 다 막 까발린다니까. 이게 내가 얘기했던 것들이 그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 가능하죠. 내가 볼 때 목회의가 열받고 버려진다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하면서 강용석 녹취라도 깔까? 또 한번 폭로 K로 가볼까? 폭로자 K로 가볼까 하는 마음이 이까지 올라오는 거 80% 이상이야. 현실 가능성. 안 그렇습니까? 한 번 했는데 두 번 못합니까? 이미 한 전적이 있는데 내 K하고는 확실히 거리를 두어야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그 신뢰라는 게 저요?
유튜버들하고 통화, 문자, 이메일 뭐 많이 했어요. 저 다 갖고 있어요. 한 번도 안 까잖아요. 왜냐? 내가 그런 거 까는 사람이면은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사회 인간관계 다 끊긴다니까? 목회의 그렇게 믿었던 한 편이라고 하는, 특히 부하 직원, 뭐 자기는 부하 아니라고 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선거 캠프에선 부하 아니라는 거죠. 그 뭐 가세현 그 방송상은 대표라고 하지만 자기도 목회에서 나 대표다 하는 게 완전 지금 자뻑에 지금 나 남자야 막 이런 오빠 남자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자뻑적으로 약간 정신이 너무 왕자병 같이 약간 그런 기미가 보인다니까. 그래서 내가 다른 그 김세희와 목회 관계 아시죠?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녹취를 까는 사람한테 누가 전화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응?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기하고 친했던 사람의 통화 녹취를 녹음을 하고 까고 문자도 깔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한테 통화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안 하고 싶죠. 인생이 끝난다니까, 인간관계가?